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들의 연설 들으시고 지금 시작했는데요. 자, 광고 듣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갈아줘.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다가선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정체가 도심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성산대교 북단부터 남단 구간 중간점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뒤로 시속 20-30km 안팎이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보는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이촌동 부근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잠실대교, 다시 성수를 지나 반포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입니다. 아직은 강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성수 사이도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기름 램프부터 정릉 터널 지났는데 시속 20-30km 안팎이고요. 이후로 연희램프를 지났는데도 시속 10km 미만입니다. 도심권 도로 중에는 국회대로 서강대교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 구청 쪽으로는 정체 서행입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는 지금 4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부평 부근부터 서인천 부근까지는 5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다 조남 분기점을 지나 수암 터널까지는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송내, 김포 요금소를 지나 구리 요금소, 다시 광암 터널 부근부터 서안남 부근까지 각각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도 역시 경제 뉴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뉴스는요, 국내 땅값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땅값. 일단, 예. 네,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가 발표가 됐는데, 예. 지난해보다 평균 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5년 연속 올랐고요. 이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부동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비하면 땅은 아직 건재한 모습입니다. 이제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적에 발표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한 3% 올랐고요. 예. 광역시가 4.6%.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이 6%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보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이렇게 뭐 광역시라든가 시군의 이 토지 상승폭이 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이 막 개발이 있고 이슈가 붙은 이 지방들의 땅값이 아주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이제 세종시 있는 세종이요. 상승률이 16%. 계속 오르고 있죠. 가장 높았고요. 울산도 10% 올랐고요. 경남도 7%, 경북, 강원 수지들을 이었습니다. 반면에 땅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은 인천, 광구 한 2%대가 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금리 정도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는데, 야, 울산은 이렇게 올랐네. 그렇죠. 근데 역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명동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그렇죠. 이 상호를 말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제곱미터당 가격이 7,700만 원인데 평당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평당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야. 한 평으로 뭐 2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진짜 그러네요. 네. 이것은요, 지난 2004년부터 11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반면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 29번지는 제곱미터당 이제 83원, 전국에서 가장 쌌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 봐도 부침은 있지만 토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5년 연속, 6년 연속이요. 그러면 이제 옛말에 뭐니 해도 땅이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이런 말을 실감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성형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남자들도 성형하고 그래요.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에. 예, 우리 과 학생들, 남학생들도 한 애가 있더라고요. 예. 대학생인데요. 그렇죠. 예. 이 친구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예, 이거 뭐 1위 정도 되지 않겠어요?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남성 1인당 스킨케어 지출, 그러니까 피부 관리에 들이는 돈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어제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자료를 인용해 발표를 했는데요. 글로벌 남성 스킨케어 피부 관리 시장의 64%가 아시아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 한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겁니다. 시장 규모를 좀 보면은요, 전체 남성 피부 시장은 33억 달러였고, 이제 이 중에 아시아 태평양이 21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시장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위인데, 1인당 소비 규모를 보면은 한국이 25달러 30센트.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덴마크였습니다. 그 금액은 뭐 별로 크지 않지만 성장세가 이제 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연간 25달러 크지 않지만 이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현재 보면은 여성 스킨케어 시장이 이제 1,076억 달러, 100조 원이 넘는데 아직 뭐 남성은 여기에 3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률을 보면은요, 남성 피부관리 시장 지난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여성 쪽은 이제 5%, 4% 이렇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 남자들이 피부 또 외모, 성형에 쓰는 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이 농산물 가격이 이게 들썩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엘니뇨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요. 태평양 해수 온도가 이렇게 오르면서 기상이변을 이제 일으킵니다. 한쪽에 이렇게 오르면은 뭐 다른 곳에서는 홍수, 또 다른 곳에서는 가뭄, 또 추운 냉해도 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상 기후가 오는데, 지난 2009년에 한번 엘니뇨가 극심했었는데 바로 올해 올 여름 엘니뇨가 또 올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긴장하는데요. 니혼기이제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지금 일본의 소비세 인상 아닙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엘니뇨가 훨씬 더 무섭다. 뭐 이런 사설을 냈을 정도입니다. 엘니뇨가 오면은 이상기후 때문에 좀 이 작황이 나빠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이 오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 쪽을 이게 다 이 전멸시키고 또 아시아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2009년을 봐도 그때 막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데가 이제 농산물 쪽이 강한데 정말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그때도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더 강도가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엘니뇨가 오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해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한풀 꺾여서 뭐 전력 수급에 좋겠네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 오르면은 먹거리 부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 후보 연설회 때문에 딱 한 꼭지 보내드리고 3부로 여기서 줄이게 됐네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5천만이 함께 부르는 한우송. 아이고 형님, 한우를 사달라고 하니 수입산을 사주시네. 하늘과 땅 차이. 한우는 정성이 기가 막혀, 영양이 기가 막혀, 신선도 기가 막혀, 고기 맛이 기가 막혀. 알면 알수록 한우가 기가 막혀. 한우 자조금.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영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영화와 우리의 현실의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우동진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새 이 언론 상당히 두들겨 맞았죠. 네. 사실 참사 관련 보도 때문에 비판받을 건 뭐 비판받아야죠. 네. KBS 문제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언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왜 언론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언론이 주제인 영화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그 기자들의 모습 현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죠. 현실과 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해 좀 오버하는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기자에 대한 그 대중들의 기대치, 눈높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실 강직한 모습의 그런 기자상이 많이 얘기되곤 하고요. 예. 이런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그 영화가 많은 것은 예. 신문이나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회와 조응하는 과정이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류의 영화가 거의 매해 예. 많은 편수의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요즘처럼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언론의 정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때 신문과 관련된 얘기는 론 하워드 감독의 페이퍼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방송과 관련된 영화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아예 감독을 한 Good Night and Good Luck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작품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Good Night and Good Luck은 2005년도 작품입니다. 예. 조지 클루니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상당히 왼쪽에 서 있는 뭐 그렇습니까? 대부분 배우나 감독들이 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지 클루니가 사실은 사회정치적 발언을 줄곧 해온 그런 개념 배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 얘기 굿나잇 앤 굿럭은 1935년에서 1961년까지 CBS에서 강직한 기자로 활동했던 미국 CBS죠. 그렇죠. 네. 방송 기자의 어떤 그 올바른 어떤 인물로 항상 평가받고 있는 에드워드 머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시기는 1950년대고요. 미국이 메카시즘이 한참 광풍이 불 때 그래서 모든 언론에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 입에 재갈이 물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때 에드워드 머로가 이 메카시 상원의원에게 방송에서 공개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그를 비판하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미국의 언론과 미국의 정치 구조에 대한 자기의 그 소명, 자신의 어떤 태도, 정치적 태도를 얘기해 나가는 과정, 그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종종 가끔 이 영화를 뒤져봅니다만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하고 여기서 뉴스 PD를 맡았어요. 예. 그리고 진행자 이 에드워드 머로의 그 역할은 데빗 스트라단이라는 미국의 성격파 배우가 맡았었는데 왜 2005년도에 1950년대의 메카시즘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조지 클루니가. 이때가 이제 부시 2세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 조지 클루니가 생각을 했을 때는 50년 전의 언론 상황, 50년 전의 그 미국 사회정치 상황과 2005년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뭐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메카시즘적 광풍이 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조지 클루니가 봤을 때 그 부시나 딕 체니 같은 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 정치학적 관계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건이었던 1950년도의 메카시즘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 굿나잇 앤 굿럭을 보면 방송 기자가 얼마나 또는 방송인이 얼마나 그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굿나잇 굿럭은 에드워드 머로가 유럽 전선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요. 맨 마지막 멘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 전쟁의 참상을 전하고 전쟁 상황을 전하고 이제 여러분 뭐 여기 런던의 에드워드 머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good night and good luck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전쟁이 그 치열하게 전개될 때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덕망 있는 방송인이 늘 마지막 멘트로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멘트가 많은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위로감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인이 갖고 있는 그런 대중적 신뢰도가 그 사회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1994년에 만든 페이퍼는요. 그 신문 기자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론 하워드 감독은 미국의 강우석 감독 같은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상업 영화도 많이 만들고 성찰이 있는 대중 영화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아폴로 13 이런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마이클 키튼, 뭐 글렌 클로츠, 로버트 듀발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나와서 뉴욕의 한 로컬 신문사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는 그 안에 그 뉴욕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살인 사건의 그 피의자로 흑인 소년 2명이 몰리고요. 로컬 신문사의 사회부장이었던 마이클 키튼이 사실은 인종적 편견으로 그렇게 피의자로 몰린 두 소년의 그 실제 진범을 찾아서 두 소년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신문사에서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 사회부 아이템이 결정되는 것, 헤드라인이 결정되는 것, 이 과정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아마 신문사나 또는 언론사의 내부 구조를 잘 모르시는 대중 그 관객들이 보시면
이렇게 언론이 신문이나 방송이 이렇게 제작되고 이런 치열한 갈등과 하나의 그 사회적 이슈를 놓고 서로 간의 그 어떤 입장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요. 많죠. 네, 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중에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대통령의 사람들, 예.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는 네, 워싱턴 포스트지 정말 그 편집국 내부를 거의 똑같이 그려낸 그런 작품이었죠. 근데요, 지금 제가 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똑같이 그려냈다 그러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개봉됐던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거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 라디오 진행을 지금 한 10년 정도 하는데 이 방송 저 방송에 라디오 진행 많이 해봤지만 스튜디오 안에 전화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인데 이게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네. 거기서 막 MC가 전화도 받고 세상에. 스튜디오에 사실은 TV 모니터가 있는 데는 없죠. 뭐 모니터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막 전화도 있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더 테러 라이브는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실제로? 감독과 전화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라디오 스튜디오를 실제와 똑같이 그려야 되느냐 아니면 좀 드라마화 해야 되느냐 드라마 타이즈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영화적 윤색을 좀 더 강하게 가자. 이 더 테러 라이브가 갖고 있는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화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라디오 스튜디오하고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누군가 얘기하면 그 한쪽에서는 원래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 그렇죠. 예? 그런 아마 기획 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기서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 역의 밥 우즈워드나 또는 더스틴 호프만이 맡았던 기자 역할 이런 다 생존해 있고요. 밥 우즈워드는 뭐 워낙 그 백악관 출입 기자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그 언론과 관련된 또 백악관 기자 생활과 관련된 책을 많이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이 맡았던 칼 번스타인 역도 칼 번스타인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인생 행동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요. 칼 번스타인은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에도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왜 영화에서 목숨 건 기자들의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그렇게 강직하고 뭔가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인물들로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컨대 1983년에 닉 놀테가 주연을 맡았던 언더 파이어 같은 작품은요. 닉 놀테는 아마 여러분들 야망의 계절이나 태양의 계절 올드 청취자분들께서는 단박에 기억하실 텐데요. 어윈 쇼 원작의 젊은 사자들을 그 드라마로 만들었던 이 야망의 계절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할리우드 스타죠. 이 닉 놀테가 사진기자인데요. 1979년에 니카라과가 소모사 독재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소모사 독재 정권의 그 반기를 들고 나왔던 오르테가 반군이 결국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는데 이 1979년의 상황이 니카라과가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살육이 행해졌거든요. 그 과정을 미국 사진기자가 취재하는 얘기고요. 독재 정권의 수탈 과정 또는 억압 과정과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가 그 사진 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아마 올리브 스톤 감독의 살바도르 같은 영화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 34년 전에 벌어졌던 로메로 추기경 암살 사건 그게 엘살바도르였었고요. 엘살바도르도 그 독재와 독재를 거듭했던 그런 남미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그 과정에서 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역시 그 독재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는 한 사진 기자의 얘기를 다룬 작품이 살바도르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기자 정신이라고 하는 거 소위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가. 쉽게 기자 정신 하는데 기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어떠한 정신적 태도로 보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예. 저도 1983년도 작품, 1986년도 작품이어서 제가 대학을 한창 다닐 때 나왔던 영화들인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기자가 됐던 네, 그런 이유의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은 많은 영화를 보고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졸업하고 바로 신문사에 취업을 한 그런 케이스의 어떤 사람인데요. 이런 영화들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평론가가 되셨죠. 네? 저에게는 어쨌든 신문과 신문사, 언론과 영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존재를 해서요. 이런 영화들이 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꼽히고요. 예. 인사이더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인데 담배 회사의 내부 고발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였었죠.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영화였었고요. 저는 그 과정을 폭로하고 알파치노가 결국은 자신이 몸담았던 ABC 방송국인가요? 메인 방송국,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메인스트림의 방송사를 떠나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침 그때 방송국을 그만둘 때여서 알파치노가 방송국 뉴스룸에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회가 남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영화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회사 그만두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래야 되는데라고 사실 느끼는 분들이 거의 셀러리맨의 한 10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런 영화들이 실제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사회에. 아니 아까 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이라는 그런 것들. 근데 왜 요새 최근에 개방했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네네. 사실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온갖 세계를 다 도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 얘기 너무 잘하셨어요. 라이프지의 얘기고 라이프지가 사실은 폐간됐죠. 사실상 그렇죠. 폐간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지 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 라이프지에서 일했던 사진 기자들, 그렇죠. 포토그래퍼들이 찍은 사진들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 아카이브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런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어쨌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라이프지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진 에디터. 현상하는 사람. 네, 현상에서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진 에디터를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인데 이 시사 매거진이라고 하는 라이프지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매체의 변화도 좀 알 수 있잖아요.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인생관, 사회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마지막 엔딩 장면은 제가 최근에 본 4, 5년 동안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슬픈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엔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영화는 이 엔딩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렇죠. 벤 스틸러가 맷 패런츠라는 코미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단순한 코미디 배우가 아니다. 정말 뛰어난 영화적 철학을 지닌 그런 배우이자 감독이라는 것. 벤 스틸러가 그 영화를 감독까지 했었죠. 그것 때문에 그 영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슬란드도 갔고요. 그렇죠. 네,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거기 영화 속에 나온 장면들 때문에 실제로 관광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센은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에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늘 보는 가족들, 이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을 오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 지금 이승환이 부르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으면서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안홍진, 남윤민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프게 시들고